등기 효력. 효력은 무슨 효력이에요? 물건적 효력. 어떻게 나눠지죠? 전국 등기, 본등기, 예비 등기, 가등기. 자, 그러면 이제 주등기는 뭐에 따라 물려요? 방법. 요거는 효력, 그렇죠. 효력. 또 까먹었어요. 금방 아까 리피트 해봐도 또 금방. 자, 요거는 무슨 등기? 방법. 요거는 효력이에요. 효력.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게 가로 1번에 무슨 등기 효력이 있죠? 전국 등기 효력이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봐요. 물건 변동적 효력. 2는 대항적 효력 줄쳐놓고 아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판매, 임차, 신탁, 임의적 기록상. 자, 3번에 뭐가 있죠? 순위 확정적 효력. 찾았어요? 예,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거는 접수 번호.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그래서 2번 니은에 뭐가 나와 있어요?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의 한 등기의 전후는 무슨 번호여야 한다? 접수 번호여야 한다. 자, 이거는 기본서 몇 페이지를 한번 펼치냐면 기본서 208페이지를 한번 펼쳐봐요. 자, 209페이지. 자, 앞으로는 이제 209페이지를 많이 와야 돼요. 209페이지. 자, 209페이지 보니까 뭐예요? 거기 209페이지 보니까 맨 위에 봐봐요. 무슨 등기 기록이 있죠? 토지 등기. 그럼 토지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부분. 1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표제부. 두 번째는 가구. 세 번째는 얼구.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고. 자, 요거 찾으러 왔어요. 맨 밑에. 뭐예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찾았어요? 예. 자, 거기에다 별표 5개 넣고, 오늘 집합 건물 양식 좀 잡아야 되고, 그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놔요. 강의 노트 88페이지라고 써놔요. 강의 노트 88페이지. 일단 그렇게만 써놔요. 그리고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예요? 거기, 210페이지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한동 건물 표제부가 있어. 그거 보러 온 겁니다, 사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집합 건물을 한번 해봐요. 여기는 무슨 건물이 돼요? 일반 건물이 되죠. 일반 건물은 표제부가 있고, 가구가 있고, 얼구가 있어. 몇 부분? 세 부분. 근데 집합 건물 한번 볼래요? 집합 건물은 감은 잡고 보자고, 감은. 자, 감은 이렇게 한번 잡습니다. 자, 여기 무슨 건물이라고 해요?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은 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하나가 있어. 이게 뭘까요? 한동 전체 표제부라는 게 있어. 한동 전체 표제부. 요 부분이 무슨 부분일까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래서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몇 부분이 있어요? 두 부분이 있어. 자, 표제부가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가구, 얼구. 몇 부분? 네 부분. 여기 가구, 얼구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집합 건물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부분으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요거 한번 잡고 가자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이게 이제 원래는 요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건물로. 요거는 토지로. 그러면 지금 건물이 몇 개인지 봅시다. 표제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면 건물 등기부 10개, 토지 등기부 10개 두면 똑같은 토지 등기가 10개를 두면 경제적이에요? 비경제적이에요? 비경제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합 건물은 봐봐요. 상단은 건물이 내려오면 들어가고 건물 내용, 하단은 땅의 내용이 들어간다. 땅의 내용. 자, 그러면 읽어봐요. 여기 뭐예요? 한동. 그래서 여기 상단은 한동 건물의 표시 줄쳐놔요. 거기 한동 건물의 표시. 한동 건물의 표시. 맨 위에 있죠. 한동 건물의 표시. 자, 몇 페이지냐면 210페이지 지금 등기부 보고 있어요. 맨 밑에 거기 등기부. 한동 건물의 표시. 찾았어요? 예.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하단에는 중간에 가봐요. 중간에. 거기 맨 밑에 중간에 가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예. 210페이지 맨 밑에 그림 보고 있어요. 등기부 보고 있다고. 자, 그러면 상단 에워보자고요. 상단은 뭐가 들어가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지금 210페이지 맨 밑에 그림 보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 가볼래요? 우측. 211페이지에.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뭐가 들어가요? 읽어봐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중간에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요걸 좀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선생님,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이게 삼성 아파트예요.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뭐예요? 이거는 두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삼성 아파트 몇 동이에요? 세 동. 두산 아파트는 몇 동이에요? 네 동이 되네.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뭐예요? 대지권이죠. 그럼 읽어봐요. 삼성 아파트, 요 전체가 뭐가 돼서? 삼성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이 돼서, 요 전체가. 요거는 뭐예요? 그럼 두산 아파트 뭐가 된 거죠? 대지권의 목적. 그러면 이 전부 땅이 어디로 들어간다? 요 하단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에는 읽어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10개, 10분의 1이죠. 두 개니까. 요 대지권 비율이 여기에 표시된다는 거예요. 대지권 표시란에. 그러면 대지권 표시란은 뭐가 기록돼? 대지권의 비율하고 대지권의 종류. 이걸 숙제해야 돼요. 지금 등기부를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집합건물 등기부는 자기가 그러면 숙제해야 돼요. 자, 이제부터 크게 봐봐요. 자, 집합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가구 얼구.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대지권의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 이건 그러면 우리 25회 때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자,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가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 표시가 아니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럼 또 나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기록된다. 어때? X.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식 구조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 숙지해 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숙지하더라도 생각하면서 뭐다 내용을 숙지하라고.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나씩 간단하게 보자고. 자, 표시번호 1번, 접수, 소재지번 줄잖아요. 자, 소재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71-외 몇 필지? 한 필지 동인아파트 101동.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필지가 됐다는 거예요? 두 필지가 한 동이 됐다라는 거네. 이 두 필지가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이게 법정대지라고 그래. 무슨 대지? 법정대지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특히 이제 우리 등기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대지에는 두 종류가 있어. 법정 대지와 규약상 대지가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무슨 대지다? 법정 대지랑. 몇 필지가 두 동이 됐어요? 두 필지가 한 동이 된 거야. 한 동. 이게 무슨 대지다? 법정 대지라. 자, 그럼 중간에 대지권은 이제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자, 그러면 토지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요거는 지목이 그렇게 자주 기록돼요. 지목. 자, 지목은 어디에 기록돼요? 건물에 기록돼요? 토지에 기록돼요? 그러면 문제 나가요. 한동 건물 표시란에 소재지번, 지목이 기록된다. 어때? X. 지목은 어디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거 자주 출제됩니다. 조심해 놓고요. 자, 오른쪽 가서 건물 한번 보죠. 전유 부분의 표제부,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줄쳐놓으세요. 건물번호. 거기는 소재지번이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왜 소재지번이 없을까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야.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 그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봐봐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지번을 기록한다. 어때? X. 있는 그대로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소재지번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건물 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대지권 표시 이제 뭐예요? 밑에 뭐가 있다?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기록돼? 대지권 표시란에 기록된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위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세요. 참 설명 하나 하기가 이렇게 힘들습니다. 자, 위에다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놔요. 우리 한번 그렸던 거니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맨 위에다 그림을. 자,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한번 봅시다. 어디에다 점 찍었어요? 건물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자, 이게 대지권 등기야.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두 종류가 있네요. 아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와 아까 무슨 표시가 있었죠?
읽어봐요. 대지권 표시.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 대지권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건물입니다. 건물. 자,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 기록한다. 어때? X. 건물 하단부에 기록한다라는 거야. 건물 하단부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여기는 남자. 헤어지지 않으면 묶어야죠. 무슨 증거로? 혼인 증거로. 그럼 결론적으로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지지 않으면 건물하고 토지를 혼인 신고를 해놔야 돼. 그게 바로 대표적인 뭐예요? 대지권 등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다 흔적을 남겨놔요? 건물에다 흔적을 남겨놓는 거야. 그러면 밧줄을 잡아당기면 뒤로 이쪽으로 기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묶어놔야죠. 자, 요거는 아까 몇 필지가 한동이 됐죠? 그 필지. 그러면 두 필지를 이렇게 묶어놓는 게 있어. 이게 바로 읽어봐요. 이게 대지권 뜻의 등기야. 대지권 뜻의 등기. 무슨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요 두 필지를 한 필지. 그러면 요거는 A 필지, B 필지라고 해봐요. 그러면 요 A 필지, B 필지가 요 두 필지가 요 건물에 뭐가 됐어요? 대지가 된 거야. 그래서 요거하고 묶어놔야 돼. 요 대지를 아까 무슨 대지? 법정 대지. 그러면 읽어봐요. A 필지가 요 건물에 대지권 뜻이 됐다고 표시해줘야 돼. 그럼 요 B가 뭐다? 요 건물에 대지권이 뜻이 됐다고 등기를 해줘야 돼. 그게 바로 뭐다? 대지권 뜻의 등기야. 그러면 요 A하고 B는 요 건물하고 절대 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에 출발했어요? 토지로부터 출발했잖아. 그래서 토지에 기록.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물에 기록하고 이러면 틀려요. 어디에 기록하고? 토지에 기록하고. 대지권 등기는 건물에 기록하고. 그럼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읽어봐요. 대지권 표시에 기록한다. 자, 근데 요거 이제 요렇게 이제 한번 잘라봐요. 요렇게 이제 잘랐어요. 썼으면. 이제 대지권 등기 후, 대지권 뜻의 등기 후, 건물하고 토지는 영원히 헤어질 수가 없어. 항상 붙어 다녀야 된다. 붙어 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대지권 등기, 읽어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 요거는 어디에요? 건물, 요거는 토지. 요거하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건물, 토지, 같은 구, 다른 구. 다른 구는 순위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접수번호에 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거야. 무슨 번호? 접수번호. 이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집합 건물을 알아야 해요. 그냥 외우면 되기는 해요. 그냥 대접이라고 외우면 되기는 한데 왜 접수번호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이유를 알게 하면 이제 그러면 요거는 곁들여서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기록한다? 건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그럼 얘하고 다툼이 벌어지만 건물하고 토지는 같은 구, 다른 구. 순위번호, 접수번호. 근데 공시법령 선생님이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뭐라고 외우라는지 아세요? 전부 10명 중에 8사람, 9사람 이렇게 외워요. 읽어봐요. 대접 이렇게 한다. 대접. 아니면 접대. 그렇죠. 접대. 무슨 접대고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외워야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제일 시험 문제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집합 건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 기록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물에 기록한다. 어때? X. 여기 이제 이렇게 묶어놓는 게 건물에 해놓은 게 대지권 등기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대지권 뜻의 등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뭐라고 했나 봐봐요. 대지권 등기 전. 그럼 건물하고 토지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 후라면 그때는 헤어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대지권 혼인신고 한 다음에 생각해봐요, 이제.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건물의 소유권.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돼야 안 돼? 되죠? 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하면 건물은 토지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에 안 미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특별히 등기돼야 돼. 그게 바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나중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봐봐요.
자,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2억을 빚져왔어요. 2억을 빚져왔어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결혼하면 채권자들이 저한테 와서 막 뭐라고 그럴까요? 네 부인이 2억을 빚졌으니까 뭐예요? 빚졌으니까 네가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미치도록 어때요? 결혼을 하고 싶고 안 미치면 어떻게 해야 돼? 약정서를 하나 써두는 게 안전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2억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뭐예요? 2억은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바뀌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2억을 제가 뭐예요? 위약에 부채가 있었거든요. 2억의 부채가 있어요. 출판사도 쫄딱 말아먹었어요. 출판사. 그러니까 강사는 송충이만 먹어야 되겠다라는 게 뭐였어요. 강사는 그래서 제가 출판을 버렸다가 쫄딱 말아. 그것도 발음이 안 좋은 뭘선 출판사를 했느냐. 영어 출판을 했어요. 영어 출판을. 그때 공인중개사 출판사를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영어. 제가 항상 이것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영어를 못해서 제가 폐가망신을 했거든. 폐가망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못하니까 뭘 들어야 돼? 영어 좀 하는 여자를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집사람이 지금 과거에 영어 학원 강사였었어요. 학원 강사. 그래서 제가 뭐 영어 강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봐봐요. 이게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만자가 들어갔네.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왜?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뭐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러면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안 되는 거네요. 자, 읽어봐요. 건물만의 저당권 돼, 안 돼? 안 돼. 저당권도 처분 권능이 있죠. 건물만의 전세권은 돼, 안 돼? 돼. 전세권은 뭐예요?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건물만의 전세권은 사용수익 권능만 있잖아. 그러니까 건물만의 전세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건물만의 임차권은 된다. 왜?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이게 알게 되면 왜 이런 원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읽어봐요. 대지권 등기를 읽어봐요. 건물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 표시를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 표시에는 또 뭐가 기록돼?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안 해놓으면 전부 뭐예요? 대지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집합건물 포기 나오면 찍자.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대로 해주면 돼요. 딱딱 정리만 해놓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요? 읽어봐. 들리는 게 뭐밖에 없어? 대지권의 뜻의 등기. 여기 봐봐요. 대지권 등기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읽어봐요. 대지권 표시 여기 읽어봐요. 대지권 비율과 종류. 들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 대지권. 그러니까 수학생들이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대지권 집합건물을 상당히 어려워한다라고 해요. 집합건물을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뭐다 처음 강의하는 사람은 우리 공법 교수님 이동희 교수님 목소리는 뭐밖에 안 들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남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오늘 잘 배웠습니다. 2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진짜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알면 뭡니까? 정이 되는데 내용을 모르면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무슨 소리를 몰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 거기에다 이제 요거 앞으로 210페이지 209페이지 자주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로 다시 돌아가 봐요. 자, 그러면 69페이지로 갑니다. 자, 69페이지 보니까 거기 니은을 봐봐요. 니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자, 니은의 대지권 등기 찾아봐요. 대지권 등기 찾았어요? 맨 위에 니은. 대지권 등기 밑에는 건물이라고 써놔요. 밑에는 건물.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야. 건물이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잖아요. 토지.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해당구에 한 등기, 이게 바로 대지권 뜻의 등기를 표현한 겁니다. 무슨 등기라고?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앞에는 토지다, 건물이다. 건물. 뒤에는 토지. 그럼 토지하고 건물은 뭐예요? 같은 구, 다른 구. 다른 거. 그러니까 순위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그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야. 이 하나 자체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순위번호다, 접수번호다. 접수번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워두면 돼. 근데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출제될 때 이렇게 출제됐어요. 잘 들어볼래요?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5번에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해당구의 한 등기의 준우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어때? X. 그게 12회 때 출제된 거고. 요거는 작년 재작, 요 지문 자체는 작년 재작년에 출제됐어요. 자, 봐봐요. 어떻게 있나 봐봐요. 잘 봐요. 제가 어떻게 장난치나.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의 한 등기의 전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어때? X.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부라는 거예요. 해당.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접수번호,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자기가 논리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어요. 봐봐요. 표제부에는 접수일자 기록돼 안 돼? 안 돼. 접수일자. 일제죠. 접수번호는? 안 되죠. 접수번호는 뭐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이잖아. 그러면 그런 문제도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잖아. 상식적으로 봐도. 표제부에 접수번호여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앞뒤 문맥이 안 맞잖아요. 우리 표제부에는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하나 베이스가 깔려 나가서 이거 찍어 나갈 수 있는 감각적인 언어가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은 무슨 적혈력? 점의적 혈력 줄 서놔요. 5번은 무슨 적혈력? 형식적 학정력 줄 서놓고요. 5번 형식적 학정력 후등기 저지력. 자, 그게 무슨 력이 있어요? 등기 추정적 혈력 별표 3개 놓으세요. 자, 지금 등기 추정력은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볼래? 작년 재작년에 우리 민법에서 2.5점짜리야. 이거 봐요. 무슨 력? 추정력. 추정력은 어디에 있어요? 전국 등기.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25일 때 등기 추정력과 관련된 설명 좀 틀린 거.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이게 좀 뭐예요? 25일 때 민법 2.5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추정력은 전국 등기 효력이지 예비 등기 효력이 아니라는 거야. 충분히 그런 것도 감으로 찍어 나가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추정력 설명 못해요. 왜? 오늘 설명하면 집에 못 가요. 추정력. 추정력 한번 설명하기 설명 들어갔다.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40분 걸려야 돼. 추정력 제대로 설명하려면. 자, 그래서 오늘 추정력이 중요하다. 요 정도만 하나 감 잡아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 이번에 무슨 등기 효력이 있어요? 예비 등기 효력. 예비 등기 효력은 처분 금지 효력이 없음. 줄 서나요? 추정력 없음. 그 다음에 권리 변동적 효력이 없음. 가등기가 대표적으로 예비 등기죠. 가등기 효력은 순위 보전적 효력 줄 서놓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할 때 효력이 발생하고 본등기 순위는 무슨 시로 소급한다?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그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지네. 맨 밑에 있잖아요. 맨 밑에 예비 등기 효력으로서. 자, 그 정도 의미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5번에 뭐가 나와요? 테마 5번에 뭐가 나와요? 등기 유효 요건. 별표 5개짜리입니다. 여기서 민법 하나, 등기법 하나 한 두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어도 등기법에서도 이제 두 문제 출제되는데. 자, 70페이지 맨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써봅시다. 여기도 판을 좀 깔아야 그 강의 노트를 볼 수 있어요. 자, 끝났어요. 조금만 참아요. 화이팅! 자, 그 시계만 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불안해요. 자, 거기에서 맨 밑에 70페이지 맨 밑에 여백이 있어서 이렇게 판을 깔아 놓을까요? 등기 유효건 2개가 있어요. 자, 등기 유효건은 2개인데 이렇게 써놔요. 자, 형식적 유효건. 자, 실질적, 실체적 유효건. 실질. 그래서 실체적 유효건이라고 그래요. 이 형식 밑에다는 절차라고 하나 써놔요. 자, 실체는 내용이라는 거야. 내용. 합치. 자, 합치되지 않으면 뭐예요? 각하하게 돼요. 각하가 됩니다. 각하라는 것은 무슨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이야. 근데 우리 각하는 등기법 29조에 뭐예요? 11개를 열거하고 있어요. 11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 1호, 가나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1호는 간헐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여기에서 매년 출제가 되는 게 2호입니다. 2호가 별표가 5개짜리. 2호가 안 나오면 이거는 등기법 문제가 아니에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무슨 계약이 있어요? 읽어볼래요?
첫 계약이 있네. 첫 계약은 무슨 무예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도 절대적 무효가 두 개가 있어. 그게 뭐예요? 1호와 2호야. 1호와 2호는 우리 등기법에서 이거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 언제나 무슨 무효라고 그랬어요? 절대 무효. 그래서 당연 무효가 돼. 언제나가 붙어요.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언제나 직권 말소시킵니다. 언제나 뭐의 대상이다?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효과는 동일합니다. 자,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이야. 자, 이거는 뭐라고요? 읽어봐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판례가 완화해 주는 게 4개가 있어. 자,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우선 생략등기, 중간 생략등기. 다음 달에 중간 생략등기를 초토화시켜야 돼요. 모두 생략등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예요? 은닉행위가 있어요. 은닉행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등기 유효.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등기 유효권이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여기에 이제 머릿속에 구조가 형성이 돼야 돼. 요 구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항상 오늘 머릿속에 감각을 잡아놓을까? 요거 이제 딱 잡아놓고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요 구조만 오늘 딱 잡아놓자고요. 자, 그럼 봐봐요. 등기 유효권을 읽어봐요. 형식, 특징은 뭐예요? 절차, 실질은. 내용. 그러면 등기 유효하기에서는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이 합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읽어봐요.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 뭐다 합치를 가요. 원래 합치를 가져오지만 무슨 사유? 각하사유. 29조 11개를 열거하고 있다. 이론은 무슨 위반? 하나 위반.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기 어디 왔어요? 제가 어디에 살아요? 마포에 살잖아. 마포에 사는데 원주 딴 집에 들어가면 돼한대. 그게 가날 위반이야. 절대적으로 안 되는. 그래서 가날 위반의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어때? X. 언제나 당연 무효가 돼. 자, 유치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유치권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유치권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한이 몇 호로? 2호로.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가까이. 무슨 무효다? 당연 무효예요. 근데 그러면 등기한이 그 전날 자, 폭탄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술이 들깨서 유치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등기를 해버렸어. 근데 술 깨고 나니까 뭐가 등기돼 있어? 유치권이 등기돼 있어. 그러면 등기관이 무슨 말소시켜? 직권 말소. 등기됐다가 말소하니까 기분 더러워, 나빠? 더러워. 그럼 사태질을 하고 가야죠. 사태질이 무슨 신청? 이의신청이라는. 그래서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신청. 1호와 2호는 언제나 합니다. 이런 거 잘 안 붙여야 되는 언제나. 자, 그럼 판례는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생략등기? 중간 생략등기, 모두 생략등기, 은닉행위, 무효등기, 유용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은닉행위는 하나 설명, 무효등기 유용은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했고, 오늘은 은닉행위 하나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봐봐요. 갑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어리.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살아생전 주려면 뭘 줘야죠? 정예를 줘야죠. 근데 정예세가 많이 나간다 해서 정예를 주지 않고 갑하고 을하고 짜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 실제는 등기원인이 뭐예요? 정예. 알고 봤더니 매매. 그래서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정예를 매매 뒤에 감춰서 안 감춰서? 감춰서. 무슨 행위? 은닉행위. 근데 요 집은 어차피 누구한테 가요? 알한테 가. 요 관계가 무슨 관계야? 실체관계.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아니라고 판시를 한 게 대표적인 판례라는 거예요. 실체관계가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자로 본지만 단서 규정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게 민법의 단서 규정으로 연결. 오늘 우리 강연 규정에는 두 개가 있죠. 효력 규정과 단서 규정. 효력 규정은 처벌도 받고 효과도 무효. 단서 규정은 처벌은 받지만 효과는 그대로 유효한 것. 그게 무슨 규정이다? 단서 규정이야. 그래서 이게 민법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 등기 대표적인 게 읽어봐요.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은닉행위, 무효 등기, 이혼이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 알 텐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 유효 요건 그 바로 위에를 봐봐요. 바로 위에 보니까 거기 실체적 유효 요건 찾았어요. 예, 등기는 실체 관계 찾았어요. 판례는 뭐 해주고 있다? 맨 밑에 완화해주고 있다. 찾았어요. 맨 밑에. 자, 맨 밑에 하니까 무효 등기 유효.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유효. 거기 읽어봐요. 변동 과정이 다른 경우 유효 찾았죠? 예,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은닉행위가 되는 거야. 무슨 행위? 은닉행위가 되는 거예요. 은닉행위. 무슨 행위가 된다? 은닉행위가 바로 대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 의미.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다.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판례는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한 거라고. 어차피 그 관계가 바로 판례의 민법에서도 나오고 등기법에서 그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내버려둬도 돼요. 이제 의미가 되고. 오늘 자 프린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답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퐁당퐁당 한번 해봅시다. 퐁당퐁당. 자, 그러면 퐁당퐁당 한번 봅시다. 자, 1번의 등기하는 등기 사물을 전산정보 처리 저지를 이용해서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 맞네요? 하자가 없습니다.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기록할 때 키워드 찾았다. 기록한 때 줄쳐놓고 효력을 발생한다. 이때 X.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 그래서 1번 X. 자, 3번은 지난주에 배웠네. 등기 기록 줄쳐놔봐요. 퐁당하면 등기 기록하면 어디로 쳐야 돼? 거기 끝에 등기 기록 줄쳐놔봐요. 맨 앞에. 등기 기록 그러면 끝에 무슨 정보 자료? 등기 정보 자료. 맞네요. 자, 등기부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야? 등기부 줄쳐놔봐요. 퐁당 등기부 툭 치면 머리가 벌써 저쪽으로 가 있어야 돼. 편성 자리로 가 있어야 돼. 편성.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편성돼 있다? 세 부분.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편성돼 있죠. 맞네요. 등기부 부본 자료 줄쳐놔봐요.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면 어디로 퐁당해야 돼? 보조 기억 장치. 바로 이렇게 탁탁탁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다 1분 안에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고. 사건 동그라미, 사건 키워드 찾았다. 그러면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유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읽어봐요. 등기 대상이 된다. 도로법상의 도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뭐라면? 사도라면. 그렇죠. 7번의 한 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는 잘라봐요. 자, 한 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는 잘라서요. 5자로 얹지만 부동산 일부네. 자, 부동산 일부 써놓고 자, 분할 동그라미. 실행하지 아니하면 지상권 줄쳐놔봐요. 지상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분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어때? X. 그렇죠. 아까 부동산 일부의 지상권은 설정이 가능. 이렇게 이제 지문들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제일 중심기. 아무것도 안 보여도 돼. 지분 동그라미. 지분만 보여야 돼. 지분. 그 다음에 뒤에 전세권 보여야 돼.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지분은 뭐하고 친하지 않는다? 용익권능하고. 그렇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번, 9번은 한동 건물을 구분한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잘라요. 그거는 필요도 없어요. 건물의 일부 줄쳐놔봐요. 그러면 이게 중심키야. 건물의 일부. 자,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건물의 일부 찾았어요? 예, 건물의 일부가 키워드야. 건물의 일부는 부동산 일부죠.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맞네요. 지2토지 통행권은 아까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없다 끝. 그죠. 방조제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 대장 등록인데 방조제입니다. 자, 토지인지 건물인지 확인해봐요. 토지로서. 맞네. 이 토지를 건물로 건치면 X가 돼. 조심해야 돼요. 이 지문 만만한 지문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문장들은. 11번은 맞네요. 자, 이 저장된 표는 줄쳐놔봐요. 그럼 이 자체로는 의문이 있죠? 근데 거기 뒤에 뭐라고 단서를 붙여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물로서 보전 등기 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걸 툭 치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네.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끝에 없다. 틀렸죠? 내용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래도 딱딱 논점만 잡으면요. 자, 선관기 발전시설 등과 같은 부대 찾았다. 부대 찾았어요? 부대는 정착성이 있어 없어? 없어. 이제 달려갈 준비해. 없다. 맞네요.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찾았다. 복도 계단은 뭡니까? 구조상이죠. 그러면 달려갈 준비해. 없다. 자, 소유권하고 설정하고 잘라봐요. 자, 소유권 16번은 소유권하고 설정을 잘라봐요. 소유권하고 설정 잘랐어요?
설정은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소유권하고 설정은 병렬할 수 없다. 그러면 소유권 설정 등기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자, 17번에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채무자 밖에 채무자는 사람 취급해야 하네. 그러면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이네. 채권 채권액도 돈이네. 채무의 내용이네. 그러면 읽어. 이제 달려갈 준비. 저당권, 건저당 변경 등기. 맞네요. 변경 등기를 이전 등기로 고치면 X가 돼요. 건저당 변경 등기. 맞네요. 처분 제한 등기가 있더라도 도자 동그라미. 그러면 처분 제한은 확정 판결이 아니죠. 그럼 소유권자의 처분 권능이 읽어봐요.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자, 19번입니다. 혼동 줄쳐놔봐요. 혼동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민법 몇 조? 187조. 그럼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별도의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상의 권리는 소멸한다. 이 말은 혼동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몇 조? 187조. 얼마나 재밌냐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이 아니라 미쳐서요. 20번.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건저당 건자 줄쳐놔봐요. 여기 키워드다. 건저당 건자는 그 밑에 채권자라고 써놔요. 채권자요. 채권자는 어때요? 사람 취급해야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갑에서 흘러 바뀌는 경우 건저당권에 대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어때? X. 이거는 건저당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주체가 갑에서 흘러 바뀌었다. 이게 진짜 쉬운 문장 아니에요. 요 정도 자기가 뭐다 오늘 했으면 오늘 뭐예요? 자, 한 6개 정도만 이해해도 오늘은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 가지고 요거 참 좋은 지문들이에요. 좋은 지문들이야. 그러니까 요걸 자기가 이해했으면 오늘 100% 다 이해한 거야. 100%. 그래서 쉽지 않은 지문들이니까 뭐예요?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 슬프거나 괴로워하거나 울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뭐니까? 콩나물이니까. 캔디는 무슨 캔디예요? 콩나물이니까.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이제 설날 지났고 이제 명절 다 지났어요. 이제 추석밖에 없어요. 추석 전날까지는 우리 가멸차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